확인해주지 않는 이야기가 계속 기정사실화돼서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 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 무슨 뭐 맹동주의자, 뭐 처벌설 이건 전부 다 남쪽에서 만든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씨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걸 확인한 사람으로 돼 있긴 하지만 그 누구도 확인을 안 해줘요. 오히려 박철원 씨 같은 경우는 곧바로 자기 회고록에서 부인해버렸고 당시 그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세현 씨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 뭐 들은 바도 없고 자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진우 기자님과 함께 현대사 미스테리를 파헤쳐 나가는 비공인 여성 탐정 현혜선입니다. 네, 저는 강진욱입니다. 네, 좀 비공인 연습생 탐정 박재환입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선선한데요. 지난 여름 유독 덥고 길고 어떻게 보면 좀 짜증나는 계절이었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 또 계절은 다시 돌고 돌듯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좀 긴 터널 같고 어둡더라도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활기차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방송 같습니다. 네. 눈을 감고 들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약간 명상하는 느낌과 뭔가 하루를 활기차게 하는 어떤 네네. 그런 멘트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네네. 볼게요. 활기차게. 기운을 새로 왔습니다. 네네. 박지원 씨, 네. 지난번에 네. 강진우 기자님께서 말미에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좀 충격을 먹었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기억났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럼 오늘은 지난번에 저에게 충격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네. 뭔가 하나씩 저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까요, 기자님? 제가 무슨 충격을 드렸죠? 충격이요. 그러니까 항상 충격을 안 주셨지만은 저희는 충격이니까 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니까 충격일 수밖에 네네.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면 네. 저희가 이런 그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앞으로 현대사가 좀 더 바로잡기식으로 연구도 좀 자시되고 해서 앞으로는 뭐 공작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일이 없이 미래가 좀 밝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강진우 기자님께서 단호하게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셨거든요. 그랬나요, 내가? 그래서 저희가 네. 이런 하고 충격을 먹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주실까요? 매우 궁금해집니다. 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김신조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쭉 이제 시간 순으로 살펴본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지난번 시간까지는 김신조네들이 5박 6일에 걸쳐서 1월 17일, 1968년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잡힐 때까지 북한산 비봉에서 내려올 때까지 이제 얘기를 쭉 하다가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과정을 쭉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그 뒷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1.1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문제 제기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북쪽에서 시인하고 사과했다 이런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네. 우리들 스스로가. 네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시인하고 사과했다는데 더 이상 뭐 자꾸 뭐 의문을 가지면 뭐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시인하고 사과했다는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시인하고 사과했는지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 시인 사과설은 남쪽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말이겠다. 라는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네네. 시인인 듯 시인 아닌 시인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인한 것처럼 네. 남쪽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북쪽에서는 그랬을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정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북쪽의 1.1 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 사과설을 가장 마지막으로 얘기한 분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박근혜 씨네요. 박근혜 씨입니다. 네. 그러니까 훗날 대통령이 되긴 하지만 그때 언제 그 1.1 시인 사과설 얘기한 건 언제냐면 2002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네. 방문하거든요. 그건 김대중 정권 말기. 그렇죠. 네. 2002년 김대중 정권 말년이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는 해니까요. 네. 그때 이제 그때 간 거는 갔다 와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갔다 와서 자기가 김정일 위원장과 독대하면서 1.1 사건의 청와대 기습 사건에 대해서 사과의 말을 들었다. 라는 식으로 네. 들었다더라 또 이렇게 이제 말이 네. 퍼진 거예요. 네. 하더라. 네, 들었다. 마치 그냥 소문처럼 뭔가 발표를 하긴 했나요? 그 발표를 했다고도 할 수 있고 안 했다고도 하기가 어렵고 좀 아주 애매합니다. 애매하게. 네,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당시에는
그 지금의 그 여당인데 그 당시 무슨 한나라당이었나요? 무슨 당이었는지. 한나라당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한나라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잘못됐는지 해서 박근혜 씨가 무슨 미래창조연합이라는 걸 만들 때였었어요. 그때 무슨 천막당사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 이제 박근혜 씨가 북측의 초청을 받아서 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갈 때는 유럽 상공회의소 이사 자격으로 갑니다. 이상한 거죠. 이건 뭐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잘 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여당을 대표해서 간다거나 아니에요, 뭐 전혀. 야당을 대표해서 간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고 뭐 특사도 아니고 그렇죠. 차라리 특사 자격을 갖고 갔으면 또 날 뻔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개인 자격이면서 또 유럽 상공회의소 뭐 이사 자격으로 가서 이제 3박 4일 동안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김정일 위원장과 독대한 거는 5월 13일 날 영빈관에서 이제 만났다는 거죠. 백화원 초대서로 위원장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독대를 했고 5월 14일 날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귀국을 했어요. 네. 하자마자 이제 여의도 당사가 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귀환 회견이겠죠. 네. 그때 내외신 기자회견들이 많이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14일 날 기사가 나온 거는 오후 2시쯤 되는데 아마 그 회견은 아마 그 오전 아니면 점심 때였던 것 같아요. 꽤 장시간 그 회견을 했을 것인데 그 회견 때는 자기가 김정일 위원장부터 뭐 이런 얘기를 뭐 나눴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1.1 사건이나 무슨 사과 얘기나 이런 건 일절 없었어요. 네. 자기가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 법한데 네네. 그 갔다 와서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회견상에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전혀 하지 않고 그랬다가 그 다음날 5월 15일인데요. 5월 15일 저녁 9시 뉴스에 KBS 뉴스에 그 기자가 질문하는 형식이고 박근혜 씨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뭐 사실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다. 사과의 말을 사과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발언한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나서 9시 메인 뉴스에 그런 방송이 떴단 말이죠. 아무튼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또 본격적으로 기사화된 거는 그 다음 날인 5월 16일 날 아침 7시에 연합뉴스 기사로 그게 선고가 됩니다. 제목은 박근혜 의원 방북기 1, 2편으로 나눠서 선고가 되는데 2편 중에 이제 그런 말이 들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말이 이제 앞뒤가 어떤 문맥이 있어서 나온 것들이 아니고 그냥 쭉 다른 얘기하다가 다른 그 기사로 쓴 거니까요. 다른 기사를 쭉 쓰다가 김 위원장은 1.1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일순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를 보였다. 이거 딱 한 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사에. 앞뒤 맥락 없이. 앞뒤 맥락이 없어요. 그 전에 있는 문장이 뭐냐면 답방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물었더니 네. 김 위원장은 적절한 시기 하겠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 다만 시기는 우리가 강요할 것이 아니라 김 위원장의 판단에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김 위원장은 1.1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다. 일순 진지하고 엄숙한 데를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앞뒤 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한 문장을 그냥 끼워넣은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저는 들어보면서 김신조 사건 보도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건 터지고 나서 며칠 뒤에 한 번 또 나오고 네.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맥락이 맞지 않고 그냥 끊어서 되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한 문장을 끼워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이 엄숙한 태도를 보였다 다음에 또 이어지는 문장이 뭐냐면 면담 결과 발표 형식을 놓고 내가 어떻게 정리해서 알리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김 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알아서 하시라고 선뜻 나에게 일임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1.1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이 됐으면 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가 전에 나왔어야 되고 그렇죠. 또 이 말을 했으면 그 다음 문장에서라도 자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뭐 논의가 있었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저는 문맥이 하나도 없어요. 맥락이 없어. 그냥 그렇죠. 1.1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다. 일순간 진지하고 엄숙했다 뭐 이러면서 그 전에는 답방 약속 얘기를 뭐 묻고 답했다 그러고 네. 그러다 여기 딱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회담 발표를 어떻게 할 거면 좋은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박근혜 씨가 김정일 위원장한테 1.1 사건에 대해서 사과의 말을 들었다더라라는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강 기자님 좀 네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1.1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쾌하게 사죄를 받았다라는 어떤 증거도 없이 계속 집요하게 사실은 박근혜 씨가 방북한 거는
뭐 야당을 대표했던 국가에서 가는 뭐 특사의 자격으로 간 게 아니고 개인의 자격으로 간 건데 굳이 1.1 사건에 대한 사죄를 받은 것처럼 기사화시키는 어떤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앞뒤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든지 네. 뜬금없이 계속 마치 집요하게 그렇지 않아요? 집요하게 1.1 사건을 계속 거론하면서 기사화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저로서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박근혜 씨가 갔다 와서 처음 이제 기자회견 할 때만 해도 전혀 언급이 없었으니까 네.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처음 그 연합뉴스가 1신으로 내보낸 기사가 뭐였냐면요. 네. 14일날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날 15일날 저녁 시간에 네. 17시니까 오후 5시네요. 이때 나온 기사가 뭐냐면 박근혜 씨는 김정일 전용기로 입국했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다른 별다른 얘기를 쓸 게 없었는지 아니면 더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슬쩍 빼놓고 이제 이런 얘기를 썼는지 1신을 이걸 내보낸 거예요. 먼저 나온 기사는 사실 이제 환대를 그러니까, 받았다. 환대를 받아서 김정일 전용기로 위원장이 했다. 보내준 네.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갔다. 이런 걸 이제 1신으로 내보낸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박근혜 방북기 1, 2편으로 나눠서 내면서 2편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한 줄을 집어넣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도 이제 그 1.1 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 얘기를 제목을 붙여서 기사를 쓰려면 앞뒤 전 운맥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어떤 계좌에서 이런 말을 나왔고 네. 뭐라고 어떤 얘기를 나누는데 뭐 하다못해 뭐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얘기라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쓸 말이 없이 그냥 한 줄만 딱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말을 뭐 시인하고 사과했다. 일순간 엄숙하고 진지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장은 오늘 일들에서 어떻게 발표할지를 물었더니 박근혜 위원장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일임했다.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제에서 뭔가 뭐라 그럴까요? 좀 석연치 않다고 그럴까요? 명확하지 않은 이런 맥락에서 그냥 돌발적으로 나온 시인 사과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연합뉴스 기사 나오고 또 그 전에 뭐 9시 뉴스를 뭐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정사실화 되니까 그 뒤로는 수시로 이제 계속 이걸 거론하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박근혜 씨가 뭐 또 당 대표도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통령 후보도 되고 네. 대통령도 되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사건이 거론될 수 있는 계제가 마련되잖아요. 박근혜 띄우기 같은 거였을까?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들기도 어떻게 하네요. 보면 정치적으로 입지를 좀 더 단단히 하면서 미래 정권까지도 생각을 아니 그건 뭐 싶기도 그런 건 뭐 당연히 박근혜 씨가 이제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인데 그것과 이제 병행을 해서 1.1 사건을 네. 북에서 소행으로 뒤집어 씌우는 작업도 같이 병행했던 것이 아닌가 이랬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갑자기 좀 떠오르는 게 최순실 씨가 이걸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뒤에서 뒤에서 갑자기 언니 이거 해야 돼. 이거 왜 기자회견 때 얘기 안 했어? 이거 언니 이거 해야지 좀 올라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뜬금없이. 최순실 씨가 그만큼 뭐 역사 문제 밝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갑자기 같고. 생각나갖고. 갑자기 각자 앉아요. 뜬금없이. 뭔가 1.1 네. 김신조 사건. 막.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했을 수 있는 건 최순실 씨라기보다도 그동안 1.1 사건을 가지고 이제 국민을 우롱했던, 국민을 속여왔던 조직에서 그렇게 이제 조언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 네. 뭐 사전에 그런 얘기를 뭐 물어봐 달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갔다 오고 나서부터 기자회견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의심인데요.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니까요. 아무튼 박근혜 씨가 갔다 와서 한 얘기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은근슬쩍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단계로. 네. 그랬는데 그게 2002년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어떤 발언이나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이분이 등장하는데요. 네. 누군지 아시죠? 박철원 씨. 네, 맞죠? 박철원 씨입니다. 네네. 5060 황태자 소리를 들었던 박철원. 박철원 씨가 2005년에 이제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이라는 책을 회고록을 내요. 1, 2권을. 근데 그 중에 1권 중에 1.1 사건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계제에 들어가냐 하면요. 이 박철원 씨는 1984년에 남쪽에서 수해를 당하잖아요. 전두환 정권 때인데 네. 그때 북쪽에서 이제 수해 물자 지원하겠다 그러고 예. 전두환 정권에서 그걸 받고 전두환 네. 정부 받았으니까 이제 회담이 이제 남북간에 이제 접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85년 들어서 회담이 좀 본격화되면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85년 2월 9일 날 장세동 씨가 그 전에 이제 청와대 경호실장 하던 장세동 씨가
안기부장이 되고 그 전에 안기부장했던 노신영 씨는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걸 이제 85년 2구 개각 인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박철원 씨가 안기부장 특보가 되는 거예요. 장세동 씨 특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북 회담 밀사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85년 그 계속 이제 밀사회담을 하면서 북쪽에서는 이제 밀사가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런 과정이 계속되다가 8월 달에 그 평양을 가야 될 시점이 되는 거예요. 또 박철원 씨가. 그때 장세동 씨가 박철원 씨를 불러서 네. 안기부장 특보를 불러서 뭐라 그러냐 하면 버마 참사에 대한 유감 표시가 없으면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 정상회담이 이제 곧 성사돼야 되는 국면인 거예요. 회담이 네. 잘 돼서 네. 박철원 씨도 열심히 이제 활동을 했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박철원 씨가 또 좋은 결과를 결실을 맺어오기 위해서 가려고 그러는 판에 네. 안기부장이 불러가지고 그 바로 2해 전이죠. 1983년에 일어났던 버마 아웅산 참사에 대해서 북쪽에 대해서 시인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 전두환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박정희 정권 때도 1.21 김신조 사건에 대한 사죄를 받아라. 그래야지 남북 회담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웅산 그 테러 사건도 어떻게 보면 뭐 전두환을 그 시해하기 위한 사건이었으니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그 아웅산 사건은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남북 간 교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사건일 수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꼭 그렇죠. 여기에 대한 사죄를 받아 와라 이렇게 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김신조 사건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전두환 정권 들어서도 아웅산 사건을 전 조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책도 썼고요. 그래서 남측이 조작을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북측의 무장 게릴라들이 와서 전두환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그랬다라고 떠들어댔으니 그렇죠. 그러고 나서 불과 이제 1년 만에 네. 정상회담을 하기가 참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1년 만에 나를 완전 죽이러 적국인데 적국인데. 테러 집단인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무슨 갑자기 왜 손잡고 정상회담이야.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말이 안 되는 되냐면 거지. 그 사건에 대해서 북측이 시인하고 사과했다는 말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만 남북회담에 나설 수 있는 그렇지. 명분이 되는 거지. 그렇지. 금방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해놓고 악수한다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아마 이를 꾸미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85년 5월에 8월에 이제 북측 그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던 박철원 씨한테 네. 박철원 특사한테 장세동 안기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웅산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받으라. 그러지 않으면 정상회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철원 씨가 뭐라 그러냐면 당시 안기부장 특보였으니까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꽤 많이 이제 공부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자료도 자료도 찾아보고. 많이 봤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네. 아웅산 사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사과를 받을 수가 없다. 장세동한테 이렇게. 장세동한테도 그렇죠. 그러고 전두환 대통령한테도 가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했냐면 8월 24일 날. 그 장세동 부장이 박철원 특보를 불러서 한 얘기는 85년 8월 21일이고요. 사흘 뒤에 이제 전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가서 이제 장세동 부장한테 한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웅산 사건에 대해서 뭐 거론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사과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72년 이우락 부장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당시 김일성 수상이 1968년에 북한 1,2사군 부대 김신조 일당의 121 청와대 습격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한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이 책에서 회고록에 그렇게 썼다는 회고록에.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박철원 안기부장 특보가 아웅산 참사에 대해서 사과를 받으라는 안기부장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1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유감의 뜻을 표기했다고는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다시 말하면 뭐 박철원 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1 사건에 대해서는 북측이 소행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거라고. 예, 그런 거라고 직선적으로 봅니다. 뭐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는 네네. 없었겠지만 완곡하게 그렇죠. 네. 자기도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1.1 그렇죠. 사건에 대해서 아웅산 사건에 대해서 뭐 참사에 대해서 무슨 사과 쪽은 말이 나올 테니 네. 이전에 또 뭐 1.1 사건에 대해서 뭐 사과했다고 말을 하니 그리고 이때는 이미 그 1.1 사건 나고 나서 10몇 년밖에 안 됐을 때고 아마 관계자들이 그냥 안기부의
그 재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료도 많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네네. 박철원 안기부장 특보로서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봤을 수 있는 거예요. 음. 확인해 보니 이건 사실이 아니더라. 음. 그냥 전해진 말이고 누군가가 전한 말이고 남쪽에서 일방적이 퍼뜨린 말이더라. 라고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고록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씨가 평양에 다녀오고 나서 2002년이 갔다 왔으니까요. 그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 3년 뒤에 박철원 씨 회고록이 나와서 나왔고, 일단 네. 부정이 된 거예요. 네, 일단 부정이 됐어요. 네. 그렇죠. 박근혜 씨가 뭐 사과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확인되지 않은 박철원 것이다. 씨의 자서전에 의해서 이제 약간 부인이 됐고, 약간 부정이 된 거죠. 부정이 된 음. 거고. 정식으로 뭐 박근혜 씨가 말을 잘못했다고 네. 말은 안 했지만, 했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음.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전부터 1.1 사건에 대한 얘기는 확인되지 않은 네네. 사실이다. 불과 3년 전에 박근혜 씨가 평양 갔다 와서 또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시인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역시 이제 박근혜 씨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걸로 됐다고 보는 거죠. 네.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이제 이 책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또 나왔어. 자서전이. 아니, 자서전이. 아까는 아. 갔다 와서 이제 그 뭐 인터뷰하고 기사가 아. 된 거고 자서전에서 언급된 건 다시 이제 박철원 다시. 씨 아. 책이 나온 2년 후에 2년 뒤에 2007년에 이 책이 다시 나온 거예요. 이 책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네, 나오네요. 이 책이 나와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봐 주시겠어요? 여기 네. 속기사. 속기사 한 명이. 네. 네. 속기사 한 명이 배석한 상태에서 김정희 위원장과 마주 앉았다. 그는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간단하게 인사만을 주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불쑥 1968년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했던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당시 극단주의자들이 이를 잘못 저질렀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 응분의 벌을 받았습니다. 김정희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남과 북이 교류를 강화하면서 조금씩 서로 맞춰나가야 자연스레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때자 김정일 위원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 2002년 갔다 오고 나서 그 박근혜 방북기라는 거에서 썼을 때보다 조금 몇 줄이 더 들어갔잖아요. 네, 뭔가 살이 붙여진 스토리가 좀 많아졌네. 2002년 그 연합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방북기에는 네. 김 위원장은 1.1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일순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를 보였다. 이 한 문장이었거든요. 네. 문장은 두 문장인데 아무튼 이 한 패러그래프인데 이 회고록을 쓸 때는 몇 줄이 더 들어갔어요. 뭐 속기사 한 명을 같이 앉았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주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쑥 이 얘기를 꺼냈다. 왜 인사말을 하고 나서 왜 불쑥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아무튼. 그러나 일단 뭐 그렇다고 치고요. 한 줄 더 들어간 말이 당시 극단주의자들이 일을 잘못 저질렀습니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저진 사람들은 다 응분의 벌을 받았습니다. 김인정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끝나요. 네. 네. 근데 처음에 갔다 와서 2002년에 갔다 왔을 때는 이런 말조차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사과했다. 일순 진지하고 엄숙했다. 그랬는데 회고록 쓸 때는 극단주의자 얘기 나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았다는 처벌설까지 이제 확인하는 거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68년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72년에 이제 이우락 부장이 평양 갔을 때 김일성 주석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다더란 말이 이제 공론화된 게 74년 2월 27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나온 말들이 시인하고 사과했고 맹동주의자를 처벌했다 이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 예, 그때 이미. 네, 네. 예. 그런 말이 이제 74년에 이제 장기영 씨에 의해서 그 아, 말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시인 사과 처벌서를 그냥 모아서 쓴 거예요. 박근혜 회고록에는. 정리하는 수준이네요.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전에 나왔던 얘기들을 다 이들을 정리해서 반복해서 약간 정리해서 그렇게 살을 좀 됐다는 붙이고. 얘기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돼서 또 자기가 들었던 것처럼 된 거예요. 박철원 씨가 이제 부인했던 말을 또 한번 뭐 뒤집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걸로 끝났냐면 그렇지 않은 것이 또 하나 또 확인하겠습니다. 있어요? 뭐가 또 하나 또 남아있네. 네, 이거는 이제 그 정세영 전 통일부 장관의 네. 회고록인데요. 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씨가 평양 갔을 때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아,
자기가 이제 장관 김대중 정권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하신 했고 건가요? 노무현 네. 정권 들어서도 그래도 초대 통일부 장관을 그냥 했고, 계속합니다. 참 두 정권 들어서 통일부 장관 하기가 참 대단히 유능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보 활동도 하셨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는. 뭐 그런 것도 했죠. 네. 그렇죠. 그 실제로 남북회담 협상 뭐 여기 자칭 이제 제목이 판문점이 협상가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네. 실제 뭐 협상가일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뭐 대단한 그 기억력과 오랫동안 통일부 장관도 이렇게 하셨고. 화술도 뛰어나고요. 네. 뭐 이런 능력이 있는 분 같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그 회고록을 내면서 이거 회고록이 나온 거는 2020년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박근혜 씨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회고록을 낸 건데요. 회고록을 내면서 당시 자기가 통일부 장관이었을 때 박근혜 씨가 방북할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북할 때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죠. 통일부 장관을 한번 만나고 가야 됐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씨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 자격으로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 자격으로 평양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갔다 오면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엄청 그렇죠. 무조건 감옥 갑니다. 감옥. 네. 무슨 이유를 네. 되든지 간에. 근데 박근혜 씨는 아무 이유 없이 감옥을 안 갔어요. 그죠? 근데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식행위 하나가 이제 가기 전에 장관을 만나고 가는, 나는 장관 뭐 만나서 이렇게 허락받고 간다 뭐 이런 어쨌든 거였겠죠. 이제 구두로라든지 허락을 받고 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네. 이제 하고 싶었겠죠. 가서 이제 통일부 장관실에 찾아가서 통일부 장관실로 간 건 아니고요. 르네상스 호텔이라고 그러네요. 네. 박근혜 의원 쪽에서 약속을 잡았던 모양이에요. 강남에 예전에 있었던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르네상스 호텔에서 갔는데 회의를 할 수 있을 만한 방을 잡아놨기에 들어갔는데 첫 질문을 듣고 그 사람의 수준에 대해 상당히 실망했다. 라고 이제 정세현 씨가 회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박근혜 씨가 물었냐면 제가 평양에 가게 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하죠?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는 실수 안 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첫 질문이었다는 거죠. 네. 이게 첫 질문이자 유일한 질문이었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세현 장관을 만나고 간다라는 요식행위를 위해서 만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전 장관으로서. 그랬더니 이제 뭐 북쪽하고 이제 북쪽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뭐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뭐 조심해서 들어라, 뭐 이런 얘기 해주고 했다는 거죠. 네. 이런저런 뭐 얘기하면서 뒤에 읽어보면 어휘가 이런저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는 어렵죠. 네. 그렇게만 말했더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끝났어요. 네. 이렇게 이제 대화가 짧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 뒤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한 얘기가 갔다 와서 방북에 대한 그 뭐 보고서를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좌우지간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북쪽과 접촉을 하면 접촉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사후에라도. 네. 이게 사후 신고를 해야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방북하고 오면 이제 신고서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북 결과 보고서를 내면 되는데 수행원들이 있으니까 제출했을 거예요. 정세현 씨 얘기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요구하지는 않아요. 가령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밀담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나중에 협박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는 되도록 꺼내지 말아야죠. 뭐 이러면서 그런 당시 사진을 보니 또 뭐 이러면서 뭐 다른 얘기를 쭉 하는데 1.1 사건에 대한 무슨 얘기는 일절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세현 전 장관도 1.1 사건에 대해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얘기를 박근혜 씨가 듣고 왔다 그러면 네. 이거에 대해서 들었다 안 들었다를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보고서에 제출을 기재를 해서 했었어야 되는 얘기인데 거죠. 그건 없고 기록상으로는 없다는 얘기네요. 기록상으로 없는 거예요 지금. 기록상은 없고 뭐 1대1로 밀담으로 나눈 얘기는 확인할 바가 확인할 바도 없으니 없다.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 어쩌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장관으로서 회고록을 냈는데 박근혜 그 위원장이 이제 박근혜 씨가 갔다 와서 1.1 사건에 대해서 들었다 사과했다 어쨌다는 얘기는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역시 그 확인이 말씀이에요. 안 된 거예요 지금. 네. 하여튼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대해서는.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는 이야기가 계속 기정사실화돼서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 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 무슨 뭐 맹동주의자, 뭐 처벌설 이건 전부 다 남쪽에서 만든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씨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걸 확인한 사람으로 돼 있긴 하지만 그 누구도 확인을 안 해줘요. 오히려 박철원 씨 같은 경우는 곧바로 자기 회고록에서 부인해 버렸고 당시 그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세현 씨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 뭐 들은 바도 없고 자기도 확인할 바 없다 이런 입장.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들었다는 박근혜 씨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거나 확인을 안 해주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1.1 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 무슨 처벌설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아, 예.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강진욱 기자님은 그 1.1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황이나 어떤 증거들을 봤을 때 이 사건은 조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자서전이나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1.1 사건에 대해서 북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되고 또는 거기에 반박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면 이 방송 시간에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안. 제안. 네. 혹시 1.1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북한이 저지른 일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런 제안 한번 해보실까요? 그런 증거 자료는 없으니까요. 내놓을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아, 예. 단지 혹시 이제, 반박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죠. 예, 열띤 토론을 한번 벌여보는 것도 네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우리 강진우 기자님이 환영하신다고 했으니까 혹시 적극 환영. 반박하실 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